시간에는 국민 기도회를 갖기 전에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특별 강사님을 세우시고 강연의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평 교수님이신데요, 지금 진정한 평등을 바라보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대 약칭 진평연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동반연 운영위원장님이시고 지금 부산대학교 교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또 나오셔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위장평등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여기 한국교회 법학회 회장 되신 서은재 목사님 오셨는데, 사실 그분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는 제가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6월 29일 날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그 차별금지법 안에는 23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있습니다. 성적지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고요, 성별정체성은 자기 성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래서 자기 인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십 가지의 성정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차별금지 사유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별의 정의에는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날 6월 30일 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을 재정 공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가인권위가 역시 법안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안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들어있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물어볼 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연히 대다수가 찬성할 수밖에 없죠. 오답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25일 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를 비판할 경우에 처벌을 한다. 자, 이럴 경우에 찬성하겠느냐 반대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46%가 반대하고 찬성은 21%.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가 반대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안에 성적지향을 넣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55%, 찬성은 18.5%,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알면 대부분이 다 반대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현재까지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걸 보면 현재 6가지가 있고요, 비슷한 이름이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총 7개고 이번에 정의당까지 합하면 8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는 공통적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가 조사를 해요. 조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다음에 시행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시행명을 안 따르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안 들으면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국가인권위가 마치 경찰 역할도 하고 법원 역할도 하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원에 소송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성적지향으로 차별받는 사례가 있느냐? 이게 2016년도 말에 조사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 2001년도 만들니까 15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차별 진정 사유가
2만 3천 건인데 그중에 성적 지향이라고 차별 진정은 81건, 0.3%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차별이 아니다 아이가 기각한 것이 44건, 차별이 미약하다는 게 18건, 시정 공고가 11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중징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받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종교 의식의 자유, 포교의 자유, 교육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동성애 비판하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예를 들어서 그게 유튜브 같은 나가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남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면 종교적 괴롭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뭐 기독교에만 뽑는다든지 혹은 교수나 교직원을 뽑을 때 역시 그렇게 뽑는 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학칙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예를 들어서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 스웨덴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설교를 한 아케그린 목사에게 1심에서 1개월 징역형을 선고했고요. 물론 2심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근데 왜 무죄가 됐느냐? 스웨덴의 형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실형을 받아야 되는데 유엔 인권협약에 스웨덴이 가입됐기 때문에 결국 무죄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인권협약에 가입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인권협약에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노방 전도하면서 이 동성애를 비판한 사람을 역시 체포해가지고 남들에게 동성애 혐오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반동성애 성경 말씀을 인용해도 징계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 영국에서 교도소에서 동성결혼이 잘못된 것이다 했는데 역시 동성애 혐오 발언으로 1년 동안 경고 조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동성애 금지하는 성경 규정을 적힌 유인물을 나눠줬다고 이건 증오범죄다. 그래서 7,500달러의 손해배상하고 수십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 넘기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대학하고 교회를 보면은 영국에서 성공회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년 사역자로 채용 안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돈은 약 8,500만 원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 무슬림을 전도했다고 해서 역시 정직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인데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새벽 예배를 5번 불참하면 퇴사시키겠다. 이것도 역시 종교차별이라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가 결정했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게 되는데 위에 있는 건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동성애 문제점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를 소개했는데 학생이 녹음한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에다 신고했어요. 그 다음에 이 교사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사람 완전히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성애 의무교육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라도 반드시 동성애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정말 유치원부터 아주 동성애, 동성결혼이 정상이다라고 이게 배우게 되고 또 성교육 시간에는 학문 성교하고 고강 성교, 뭐 남녀 간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성관계도 의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네,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걸 동성애,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를 트랜스젠더 이런 게 정상이라고 가르치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동성애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 10년 동안에 25배, 100명이 2,5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를 쓰고요. 또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면 부모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이 통과됐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판사가 엄마 아빠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견을 표시했다고 재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남녀 구분이 없어져요. 아까 성별 정체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성과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남녀 구분이 없어지니까 이제 남자가 여성 경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경기에 출전해가지고 남자가 뭐 우승하는 거죠. 그래서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역시 이것도 해운 출신의 남성이 여성 격투에 가가지고 상대방 눈 주위를 때려가지고 뇌진탕이 일어나고 그래서 진짜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역시 남녀가 같이 화장실을 쓰니까 화장실 안에서 이 성범죄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남성인데 내가 여자다 이래가지고 여성교도소를 들어가가지고 역시 수감자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자들만 군대를 가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난 여자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미국 소방국장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책을 부하 직원에 나눠줬다고 해임이 되고요. 영국에 있는 상담사가 동성애자 상담 안 하겠다 해서 해고되고, 영국에 있는 교사가 학생 질문에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다가 해임되고, 또 다른 학교의 수업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넘기십시오. 자, 이제부터 대형 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겠다 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행한 것은 뭐냐? 이 민주당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 말이 뭐예요? 기독교계가 찬성해야지 통과시킬 수 있다. 만들겠다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로 이걸 반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독소조항, 성적 지향과 성별체성을 삭제하고 통과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걸 좀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마지막에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부에서 등이나 그 밖의 사유 안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국가인권의 법에는 성적 지향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차별을 조사하는 데가 국가인권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에는 성적 지향이 들어있다고 간주를 하고요. 또 우리나라 국가인권에는 성별을 젠더라고 해석하고 젠더 안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처음에 만들 때는 독소조항이 없더라도 개정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우리가 반드시 반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차별하라는 뜻이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만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합니다.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차별금지 사유 하나씩 포함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여러 개의 차별금지법이 있고 이미 뭐 남녀, 장애 이런 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즘 이슈가 되는 게 교회 내 설교를, 동성애 비판 설교가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의당은 처벌 안 받는다고 막 주장합니다. 근데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법에 의하면 처벌 안 받게 돼 있어요, 형사처벌을. 왜냐하면 형사처벌은 차별을 받았다고 피해자가 신고했을 때, 진정을 했을 때, 불이익 조치했을 때, 뭐 회고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단은 동성애 옹호자를 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있는 사람이 진정을 하면은 치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확대됨으로써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형사처벌은 안 받지만 법적 제재는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도 시설의 하나다. 4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이용자가 진정하면,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녹음을 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들어오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민사의 손해배상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넘기십시오.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지면
반동성애 설교를 해서 처벌받느냐? 요건 이제 그냥 우리나라 정의당 법안이 아니고 이때는 외국까지 다 포괄하게 되면 이때는 반드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아까 스웨덴의 경우에 보면은 형사처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다른 법들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안에 어떤 조항이 있는가 하면 다른 법률을 차별금지법에 맞춰서 수정을 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여러 가지 법들이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그거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 비유를 했는데 핵폭탄이 터져서 빌딩이 무너졌어요. 그때 깔려 죽으면 그때 우리가 핵폭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해도 가짜뉴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자, 이제부터 실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을 설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국회의원을 만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도록 이제 설득을 해야 되고요. 보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지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가서 설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교인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잘 모르고 지지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교 중에 언급하고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넘기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반인들 교육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텔레비에서 계속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세뇌를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물어보면 90% 이상이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민단체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시민단체 이름으로 나가서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이런 일을 전국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단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우리가 일반인들을 설득해요. 왜냐하면 여론이 움직이게 되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